군수리원 오태규입니다. 북한이 그저께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예고한 대로입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 결의를 통해 경고도 하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설득도 했지만 북한은 끝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이 끝난 뒤 우리 국방과학 부분에서는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있는 기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2006년 1차, 2009년 2차 때에 비해 핵 성능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이번 핵실험 이후 탐지한 인공지진의 진도는 4.9였고 국방부는 제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6 내지 7킬로톤으로 추정했습니다. 1킬로톤은 TNT 폭약 1000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1차 때 진도 3.6의 폭발력 1킬로톤, 2차 때는 진도 4.5의 폭발력 2 내지 6킬로톤이었습니다. 폭발력 6 내지 7킬로톤이면 13만 5천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 정도나 되는 가공할 폭발력입니다. 지금 서울에 이런 정도의 원자탄이 떨어지면 2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험 방식이 1, 2차와 같은 플루토늄 방식인지 고농축 우라늄 방식인지 둘의 혼합 방식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이 다종화된 핵 억제를 과시했다고 말한 점으로 비춰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그 위협도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우라늄은 소규모의 시설에서 들키지 않고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물질을 추출하는 시설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려고 해도 타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3차 핵실험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지난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터여서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원자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인정 여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의 자격을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나올 게 뻔합니다. 우리나 미국이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협상의 축이 비핵화에서 비핵화에 더해 핵무기 폐기를 하는 것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당장 북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군사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절대무기 소유에 대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든가 91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의견이 그것들입니다. 국방부가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결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배치한 것도 지난번 미국 미사일 협상을 통해 사정거리 800km로 늘린 탄도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얘기한 것도 새롭게 전개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발을 했으므로 응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번 결의에 따라 중대한 조처를 담은 추가 제재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새 결의안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행동이 밉지만
그들을 고사시킬 정도로 제재에 참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포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94년 1차 회기 때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포격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실험이 우라늄이라면 우라늄 농축시설은 소형으로 여기저기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군사타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신이 자멸하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선제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선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미연합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발이 곧 자살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가 안고 있는 이런 구조를 잘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봐도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의지에 있고 북핵 문제, 즉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야가 이번에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단계적으로 높아져만 가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창조적인 해결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견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입니다. 위기는 기회를 만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박근혜 새 정부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